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8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제5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출범. 광명시는 지난 2월 13일 제5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올해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 9년차를 맞이하는 바 제5기 광명시민인권위원은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1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인권 전문가 3명을 비롯해 시민공개 모집 7명, 담당 공무원 1명, 총 15명의 위원을 구성했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 노인, 이주 배경 주민 등 각 분야의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할 현장 경험자와 전문가를 위촉하고 인권위원들의 역할을 주제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5기 시민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은숙 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광명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협치를 통한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는 인권도시 광명을 목표로 하는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옹호관제도 운영,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종사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0에는 제2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2019-2023 추진을 통해 광명 시민의 삶에 한층 더 다가가는 인권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과천시 화훼축제와 평생학습축제 오는 9월 통합 개최. 과천시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 절감과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화훼축제와 평생학습축제를 통합해 오는 9월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 통합 개최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간부회의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인력 운용 측면에서나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각 부서 및 축제 주관 단체 담당자 등은 과천시 지역축제의 내용과 개최 시기, 통합 개최 시 기대 효과 등을 전면 검토하고 통합 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과천화훼축제와 평생학습축제가 청사잔디마당과 과천시민회관 야외 무대를 메인 무대로 하는 축제인 점을 고려할 때 무대 이용 시간과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경우 무대 설치 비용, 인력 운용 비용 등에서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시범적으로 통합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천화훼축제의 경우 시민 외에도 타 지역 방문객이 많이 찾는 축제로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평생학습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될 경우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과천의 위상을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다양한 지역 축제가 있는데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관람 동선의 최대 활용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여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출범. 과천시는 19일 오후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청년대표, 시의원, 청년정책 분야 민간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다양한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는 2년간의 임기 동안 과천시의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의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계층의 대표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과천시 청년정책을 소개한 뒤 청년정책 방향 등 안건 토의를 차례로 진행해 청년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청년들의 생각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청년 일자리,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여건이 반영된 과천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에 특화된 청년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2일 청년정책관을 임용했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광명시 무한돌봄센터는 17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왕락 사회복지국장, 위원장, 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광명철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광명시 소아노인종합복지관장,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장, 4, 광명여성의전화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무한돌봄센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와 2020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위기가정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사례 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연계 협력 활성화가 중요하다. 2019년 사례관리 추진연왕은 14개 복지팀과 3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자 40명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643명을 지원하여 장단기 목표 달성 및 상황호전 등으로 324명을 종결했다. 181명은 진행 중이며 종결 이후 대상자들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지원, 희망나기 운동본부, 후원물품, 병원동행, 치료서비스 연계 등 5,045건, 3억 1,400만 원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광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광주시는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9개 장애인단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광주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두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의 뜻을 모았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활성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채용 안정화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장애인 일자리 배치기관 신규 발굴 비취업 장애인을 위한 사회 참여 지원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민간부문은 장애인 전담 취업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민간기업 취업 연계 민간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 준수 등이 논의됐다. 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토대로 T/F팀을 구성해 고급 일자리 발굴을 위한 상호 연계적인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며 취업 대상자 욕구조사 및 발굴을 통해 장애 유형별 직업 능력 향상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이번 간담회가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며 광주시가 도내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 일자리 발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만원의 기부로 2배의 행복, 2배의 희망. 광주시가 만원의 행복기부제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 문화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만원의 행복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중 1만원 이상 자발적으로 기부해 취약계층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 사업에 지정 후원하는 사업이다. 디딤씨앗 사업은 매월 일정 금액, 최대 월 50만원 납입 가능을 취약계층 아동의 디딤씨앗 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한 대 한 매칭 적립을 하는 사업으로 이 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주거 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저소득층 아동 중 디딤씨앗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2,111만 1,420원 후원했으며 올해에는 371만 원을 기부하며 변함없는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광명시 무한돌봄센터는 17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왕락 사회복지국장, 위원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광명철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광명시 소아노인종합복지관장,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 4. 광명여성의전화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무한돌봄센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와 2020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위기가정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사례 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연계 협력 활성화가 중요하다. 2019년 사례관리 추진현황은 14개 복지팀과 3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자 40명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643명을 지원하여 장단기 목표 달성 및 상황호전 등으로 324명을 종결했다. 181명은 진행 중이며 종결 이후 대상자들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지원, 희망나기운동본부, 후원물품, 병원동행, 치료서비스 연계 등 5,045억 원, 3억 1,400만 원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하안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정 입학준비금 전달. 광명시 하안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안명숙은 18일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3가구의 입학준비금, 대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각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마다 입학준비금 전달식을 마련해 수혜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덕담을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만 모여 간소하게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입학준비금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마음 편히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안명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걱정 없이 즐거운 신학기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홍 하안사동장은 새내기들의 입학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하안사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오포읍 복지사랑방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 전달. 광주시 오포읍 행정복지센터는 19일 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경수, 이혜여샵 대표 이옥회, 닥계야 대표 맹하연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오포읍 복지사랑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포읍 복지사랑방은 주민 접근성이 높고 정보교환이 활발한 식당, 방집 등에서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뿐만 아니라 동네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에게 포장된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포읍은 지난 1년간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사랑방을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이웃 돕기 활동을 해온 부주옥 대표 오유진, 모찌모찌브레드 대표 성인명의 복지사랑방 현판도 전달했다. 권용석 오포읍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오포읍 복지사랑방 참여업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를 밝히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